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육개역설의 도함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해서 여기 뭡니까? 각 일간별 계절의 어떤 특징, 직업적인 부분을 이제 마무리 졌습니다. 개수일간의 겨울철을 끝으로 기죠. 간목일간 봄부터 시작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기죠. 을목, 봄, 여름, 가을 이렇게 쭉 해서 개수일간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사주 풀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진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 포인트라고 그러죠. 또는 핵심. 이 부분이 식신상관이에요. 이 식상에 대한 부분이 많은 책에서도 나오고, 또 많은 논리도 많고, 접목시켜야 될 부분도 많고, 응용해야 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 식상을 정확히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지, 요 부분을, 그리고 월지 지장간 우리 육기역술은 월지를 주로 풀어나가죠. 월지가 절반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이 월지에서의 식상은 무조건적이어야 된다. 식신의 상과에도 무조건 월지에서 구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곳에 있는 식신상과는 그 특징이 이 생각 속에 있고 머릿속에 있지 잘 나타나질 않아요. 그렇지만 월지는 좀 특이하다고 그랬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있어서 이런 형식으로 돼 있어서 이게 이제 월지잖아요. 그죠? 월지. 요거는 이제 일지입니다. 이렇게 월지에서의 움직임이, 월지는 부무궁이에요. 그죠? 많은 논리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도산궁, 부무궁, 배우자궁, 자시궁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월지라는 부분은 제가 부모 태어날 때, 그죠? 태어날 때 부모님한테 받은 거예요. 유전적 인자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유전적 인자는 내가 내 임의대로 결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전적 인자 조상궁부터 시작해서 따져보면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주를 풀어갈 때 거기까지는 사실 상담 안 하잖아요. 그죠? 단지 지금 이 사람이 현재의 부무궁에서 나의 연결고리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와중에서 월지는 부무궁이기 때문에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죠?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었을 때 10개월 동안 형성된, 누적된, 그러면서 태어난 날에 갖고 태어난 이런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월지라는 부분이 유전적 인자라는 거죠. 유전적 인자. 그러니까 이거는 천성적으로 이미 내가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공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실질적으로 보시면 상황이 그렇게 돼요. 월지적인 부분에서는 이미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젖어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월지에서 식상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어떤 그 맥이죠, 맥. 맥이라고 해도 되고, 우리는 뼈다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골조가, 이 구조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가장 중요한 거는, 일간인 나가, 물론 여기서 일간인 나도 중요합니다만, 이 주인공이니까요. 근데 주인공은 이미 정해졌잖아요. 일간이, 가을병정 무기경심 10개로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사람이라고는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경우, 이 일간이, 모든 일간 마찬가지죠.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식신상관으로 식상이나 식신이나 상관을 움직이죠. 그래서 나가서 벌어먹게 돼 있다는 거야, 식신상관이. 자,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가 내가 식신을 가지고 태어나느냐, 상관을 가지고 태어나느냐, 또는 식신상관 두 개를 다 가지고 태어나느냐, 또는 없이 태어나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사주를 풀이해 처음부터 대입을 해야지 나머지 사주가 다 풀어진다는 거예요. 이 핵심적인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밖에 나가서 성장을 했다 이거죠. 다 성장을 해서 어쨌거나 학업을 대학교도 마치든 박사과정을 마치든 그렇지 않든 고등학교 졸업하든 중학교 졸업하든
왜하든 지간에 집안에서 물론 부유하게 태어났다고 관계가 없지만 안 벌어도 되니까 그래도 성장이 되면 자기 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그죠? 밖에 나가서 벌어먹는다는 거죠. 그럼 나가서 내가 무엇을 해서 벌어먹을까가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잖아요. 학생 때는 전공이고, 그렇죠? 그렇지만 학생 때가 아니고 이미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여하튼 밖에 나가야 돈을 벌 거 아닙니까? 여하튼, 그죠? 그래서 이 식신상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식신상관이 나가서 내가 움직여서, 그러니까 일간의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일간의 움직임. 그러니까 얘가 사람이 움직이는 게 전부 다 뭘 움직인다? 식상으로 움직이는 거죠. 식신 아니면 상관을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 식신상관이 움직였어. 그러면 일거리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말을 벌어먹든. 그러니까 식신상관을 이 설명을 하자면 식신이라는 거 전문 기술이나 먹거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은 뭐에 해당된다? 기술적인 부분이나 먹거리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손재주하고 기술이니까, 그죠? 땀 흘리는 이 근력이라든가 이런 거 갖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만큼 또 머리는 인성에 따라 좀 약간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지식이라는 건 어느 정도 갖고 태어났다는 거 다. 그 다음에 상관도 마찬가지죠. 그럼 식신과 상관의 다른 점은 뭐냐? 식신은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이 있으면 내가 나서갖고 막 움직이려고 해요. 그 움직여서 몸을 꿈지럭거려서 벌어먹는다 이거죠. 근데 상관은 어떤 모양새 하고 있죠? 몸을 움직이는 것보다도 내가 말 수단으로 벌어먹는다 이렇게 타이틀을 이렇게 다 다뤄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식신은 내가 움직여서 벌어먹는 거고 상관은 말 수단을 말이잖아요. 수단으로 벌어먹든 이런 걸로 벌어먹는다 이런 거죠. 이거는 가장 기초적으로 나눠진 부분이다 이거죠.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에요. 나가서 벌어먹을 때.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사람들은 결국 돈 벌기 위해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움직여서 어떻게 움직이느냐? 내가 몸속으로 기술적으로 나갈 거냐. 그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사람들로 관리하거나 장비를 관리하거나 서비스직이 이기거나 또는 내가 뭐 상담직이거나 그 다음 운동선수이거나 예술이거나 재능이나 이쪽으로 흐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분야가 우리가 보통 평범한 직업, 벌어먹은 사람들의 기본이라는 거죠. 그런 걸 따져봤을 때, 그러면 그런 기능을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식신이나 상관이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사주가 풀어지죠. 그러니까 지나가다 들어온 사람이 됐든, 내가 아는 사람이 됐든, 그 사람 주 특징은 이 월지에서 식신이나 상관이라 구분을 제일 차로 줘야 됩니다. 물론 용신상신도 있습니다만 그건 2차 문제고 일단은 이 사람의 주 특징은 뭐냐. 내가 움직여서 기술을 벌어먹는 기죠. 기술직이나 먹거리 쪽 기죠. 식신이 그렇잖아요. 이쪽으로 벌어먹느냐 아니면 내가 말로만 해서 몸을 움직이고 사람 관리하거나 장비 관리 이쪽으로 가야 되느냐 서비스직 이쪽으로 가야 되느냐 여기에서 많은 부분이 갈라진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뭐라고 그랬죠? 월지에서 타고났어요. 월지에서 타고나니까 내 임의로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거는 내가 월지 식신이 있는데 상관하고 있으면 상관 쪽으로 기술직으로 이제 말 쪽으로 넘어가요. 안 됩니다. 이게 안 돌아가요. 그 다음에 내가 월지에 상관을 갖고 있는데 식신을 쓰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내 생각과 현실과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미 내 몸에 저 식신과 상관이라는 부분은 결정이 돼 있어요. 어디에서? 월지에서. 그렇죠. 그 움직인 다음에 뭘 잡아요? 일거리를 찾아야죠. 일거리가 관과 살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책에서도 이 관이나 살이나 이런 부분이 직장을 관이라고 놓잖아요. 그 여자분들은 관을 갖다 안 표현도 봅니다. 왜? 그것도 직장이 될 수 있으니까. 또 일거리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현실 때는 너무나 이제 많은 이게 변화하는 과정이죠. 현실적으로. 그렇지만 식신과 상관이라는 부분만 명확히 구분해서 이것만 잘 쓴다면 이 상담의 어떤 기초적인 부분이죠. 저도 그런 걸 많이 해봤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서 이제 노팅을 한번 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노팅 길거리에 앉았어. 지나간 사람이 앉았다 이거예요. 근데 이 사람 사주를 뽑는데 뭘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처음에 굉장히 많이 망설여져요.
지금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도 학생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 아니 뭐부터 얘기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이거죠. 바로 그거죠. 왜? 이 사람의 적성부터 얘기를 하고 특징, 특기, 그죠? 잘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먼저 얘기를 꺼내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이 말을 잘하는 사람인데 이건 기술직으로 가야 돼. 안 되죠. 이 사람이 과묵하고 자기 일만 꾸준히 하고 밀어붙이는 사람인데 여기는 서비스 가야 돼. 어렵다는 얘기예요. 물론 잠시는 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 버티지 못하고 나온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식신상관의 특징들을 갖고 얘기를 한다고 보면 이 식신상관이 월지의 직장적인 부분도 유전적인 부분을 갖고 있지만 일지에 있는 거하고는 또 다른 부분이죠. 왜? 월지는 전선적으로 갖고 놨지만 일지에 있는 부분은 우리 수업 시간에 늘 얘기를 했지만 내가 자라는 성장 과정에서 태어나면서 보고 듣고 배우고 느낀 걸 해서 내 머릿속에 있는 후천적인 거라 일지는. 그러니까 후천적이니까 어떤 모양새죠? 야, 이건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건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나중에 하게 된다는 거죠. 거기에서 나는 월지에서 식신을 갖고 태어났는데, 일제 상관이 있다고 그래서, 내가 월지 식신을 갖고 태어났는데 상관이 있다고 그래서 내가 상관적 직업을 택하려고 그런다? 어려워져요. 굉장히 어려워진다. 단 한 가지 경우를 빼고는. 이 식신을 갖고 태어났으면 식신적으로 삶을 살아야 되고, 그죠? 상관을 갖고 태어났으면 상관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갈래길을 자기 스스로도 구분을 짓기 어렵다는 거죠. 이 식상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가서, 그게 내 주 무기잖아요. 주 무기. 그걸 가지고, 이제, 관을 잡으러서 관 일거리죠. 일을 찾아서 나가서 그걸 관에 나한테 내려오는 일거리를 해결을 해야 거기에서 소득이 생기고 수입이 생기는 거죠. 이 부분을 놓치게 된다면 식상적인 부분을 어떤 사람 먼저 사주에서 격국에서 관인상생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관인상생격이라는 거 그럼 관이 있고 인이 있잖아요. 그럼 공부해서 직장 간다? 근데 공부만 해놓고 쓸 줄을 모르면 어떻게 되죠? 하기는 박사를 땄는데 가서 머릿속에 있는 거 쓰지를 못해요. 말로 쓰든 손으로 쓰든 어쨌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말로 쓰는 거 법조 얘기죠. 몸으로 쓰는 거 의사들은 아니 머릿속에 있는데 내가 손으로 시연을 못해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모르고 있었으면 그죠? 가서 노동이라도 해서 벌어먹는데 박사는 갖고 있으니까 또 노동 현장도 못 가잖아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사주를 풀어가는 핵심적인 키는 어디에 있다? 식신상관에 있다. 이거를 꼭 아셔야 됩니다. 왜? 일간의 움직임이에요. 일간의 생각이고 일간의 말이고 일간의 행동이고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식신상관은 일간의 언행이다. 그죠? 말과 행동이죠. 근데 이 식신에 대해서 분석이 안 된다면 이 식신에 대해서 해석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 식신을 빼놓고서는 말이 안 되죠. 관인상생 해도 관인상생 겪으면 왜 나오죠? 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식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식신생재를 한다고도 식신이 들어가야 돼요. 식신생재는 움직인다 그냥 쟤만 본다고 벌어지나요? 아니에요. 이거를 해결을 해야 돈이 되죠. 그죠? 식신재살, 식신경관 후 득재가 되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 식상이라는 부분이 모든 사제 관인비식재의 관인비식재인데 이 관인비식재의 키포인트, 핵심 포인트 식상이라는 거죠. 이 식상이 있어야 어떤 것이든 해석이 가능하고 우리가 얘기하기도 쉽고 편하게 서로가 대화가 가능하고 상담도 가능하고 그죠? 힘든 사주, 어려운 사주도 풀어가는 과정도 쉽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죠? 월지에서 식신상관이 없는 경우도 허다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월지에 지장간 속에 식상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만약에 진달에 을목이다 이거죠. 진달에 을목이면 지장간이 을개무잖아요. 그죠?
이 을개목 속에 들어있는데 절처는 병화가 올라왔는데 인묘는 이제 뭐 이렇게 들어갔다 치고 이렇게 되면은 이 정제격은 정제격이라는 거죠. 그런데 식상을 정제격인데 인성은 벌써 이제 편인으로 그죠? 인성은 벌써 편인으로 이게 용신이 됐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금이 상신인데 없어요. 그죠? 그건 이제 둘째 치고 관살이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럼 일제라도 찾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일제 이제 유 그래가지고 경금이나 신금이 있다. 요렇게 두 개가 있다. 치자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런데 월지에서 을개무에서 이 지장간에 상신이 없는 경우가, 식상이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없다고 그래서 이 식상이 없는 거냐? 그렇지가 않죠. 월지에 식신상관이 없는 경우 허다합니다. 진달, 해달, 무토기토 당연한 거고, 신달에 을목도 없고, 여기죠.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사달의 개수이가, 그러니까 월지, 이게 120가지 중에서도 월지 식상이 없는 경우 허다하죠. 그렇다고, 월지 지장과 식상이 없는 사람들이 과연 나가서 직장 생활 하거나 일을 못해도 못 벌어먹고 산다? 집안에만 칵 처박혀 있다? 그거 아니잖아요. 어쨌거나 나가서 활동해서 움직여서 벌어먹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지장간에 없으면 이 식신상관은요. 지장간에 이 용신이 정해졌지만 없으면 이 절처잖아요. 절철에서도 찾아 써야 된다는 거죠. 이 절철에도. 이 상관적인 특징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물론 여기서 하나의 힘이 있지만 여기서는 2분의 1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절처에 있는 거라도 써야지 됩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상관을 쓰게 돼 있는 사람이에요. 상관이니까 이제 아는 지인분들 몇 명 있지만 이 상관으로 인해서 내가 서비스 업 쪽으로 흘러가게 돼요. 이 사람이 식신 쪽으로 흘러간다, 기술 쪽으로 흘러간다. 어렵습니다. 물론 식당도 했어요. 먹거리 쪽이죠. 그렇지만 얼마 못 가서 접습니다. 왜 그래요? 식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먹거리 쪽에. 근데 상관이잖아요. 이거 서비스업 쪽으로 그냥 가버리면 서빙 쪽으로 흘러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식신상관 중에서 월지 지장간에 없으면 절처라도 써야지 된다. 이때 일지에 만약에 정화가 있어서 식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못 씁니다. 이걸 써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식신 있고 여기 상관 있고 식신 있는데 이것도 적성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이거는 나중에 내가 배운 거예요. 배워서 느끼고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한 거지. 그런 부분에는 내가 몸에 배어있질 않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골프를 치든 운동을 하든 평상생활 하든 그 루틴이라고 그러죠. 버릇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버릇이고 나한테 숙달된 어떤 환경, 움직임, 적응 이런 거잖아. 행동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오죠. 예를 들어서 입에 욕이 배인 사람은 그냥 아무 뜻 없이 욕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공부하는 사람도 공부할 때는 또 아무 뜻 없이 공부를 하게 돼요. 일하기 싫은 사람 맨날 배짱이처럼 놀기만 한다는 거죠. 이 버릇, 이게 루틴이라고 그러는데, 그죠? 이 상관이라는 부분은 내가 지장간은 없지만 절처에서 올라왔을 경우 이 상관이 몸에 배 있다는 거죠. 이 상관이 일제 여기에 지장간은 없지만, 월지 지장간은 없지만, 그래도 그 힘이, 파워가 장난이 아니에요. 거의 1대1의 힘을 정도 가지고 있어요. 왜? 지장간에 없을 때. 그렇죠? 없을 때. 이런 경우도 이거 절처에서 분명히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거 놓치지 마시고 꼭 참고를 하세요. 이 절처에 대한 부분은, 여러 번 그 앞부분에서도 이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절처를 찾아내고 뽑아내는 부분들은 이미 숙달됐으리라 믿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이게 만약에 또 이제 뒤집어 보자는 거죠. 또 예를 들어서, 이게 신달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게 이제 아는 부분도 있지만, 요게 경하고 임하고 무토예요. 그죠?
그러면 어떤 모양새를 하고 있죠? 경하고 임하고 무토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요거는 정관, 그죠? 정관. 요거는 정인. 요거는 정제죠? 그래서 인성이 용신으로서 이게 정인이 용신으로 쓰게 됐고 이 관성이 상신으로 되죠. 이렇게 돼 있는데 분명하게 월지에서 이 식신상관은 무조건 찾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진달에는 병화가 절초에 올라와 있으니까 식신이지만 그렇죠? 상관을 쓰지만 여기는 없죠? 예를 들어 절초를 따져본다고 해도 여기에서 절초라는 거 간목하고 신금밖에 없죠. 그러니까 결국 화라는 존재가 보이지 않는다고죠. 화가 없는 이 전 계절이 없는 경우가 인신사회에서는 전 계절 오행이 없다고 그랬죠. 그런 부분에서 화가 없습니다. 가을에 신이니까. 화가 없으니까 식상에 당연히 없겠죠. 이럴 때 만약에 일지에 병이나 정화가 지장간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이거 쓸 수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것이 차용상관입니다. 여기에 병화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왜? 차용상관이라는 것은 식신도 없고 상관도 없어요. 그래서 상관적인 부분을 월지에서 찾아내 써야 됩니다. 뭐 그런 논리가 어딨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찾아보면 이 차용상관이 힘이 없느냐? 그게 아니에요. 차용상관이라도 진짜 말 잘합니다. 왜 잘하느냐? 요 인성을 착용하게 돼요. 내가 아는 걸 내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 인성이라는 부분이 집중력이고 그런 거잖아요. 어느 한 공부에 파고들게 되면 엄청 파고든다. 그렇지만 이 자체로는 상관이 없다니까 상관 꿈도 못 꾸죠. 여기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차용상관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어요. 아마 사조를 보시면서 분석해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근데 왜 차용식신을 안 쓰냐 이런 얘기죠. 식상이 없기 때문에 그 인자가 약해요. 그 중에서 말은 쉽죠. 근데 기술 배우는 거, 이 손이 안 따라가요. 손의 감각이 내가 뭘 만들고 막 이런데 감각이 안 따라갑니다. 왜? 발달을 안 했거든요. 근데 말은 할 수가 있어요. 왜? 아는 걸 떠들어야 되니까. 이 식신이 들어가면 전문적인 기술이고 손의 감각에 남다른 감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움직이고 힘을 하려고 그러고 말보다는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상관은 혀가 5mm가 길다고. 그죠? 그런데 식신은 뭐다? 혀가 5mm가 짧으면서 말보다는 내가 행동으로 움직이고 운동신경, 근육이 발달해서 뭘 하는데 전문적인 기술이거나 이런 쪽으로 흐른다고요. 이게 그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관을 써서 뭐를 잡는다? 이 식상은 중에서 상관을 쳐죠. 차용상관이니까 단순 관리, 단순 서비스 쪽에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관살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상관으로 살을 잡는 쪽으로 결국은 가게 된다는 거죠. 살이 절초로 올라와 있잖아요. 그죠? 이건 약하죠. 처음에는 물론 이렇게 갑니다. 관을 잡기 위해서. 평범한 일, 힘들지 않은 일을 하려고 자꾸 몸에 안 움직이고, 그죠?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나중에 이 살한테 한번 호되게 맞아요, 얼룩이. 그리고 나서 살 잡는 쪽으로 흘러가 버려요, 결국에는. 살이 돈 잡아먹는 귀신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자존심이고, 저 멀리,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식신상관을 월드에서 딱 구분해야 돼요. 근데 이 식신상관이 용신이냐? 아니면 인성이 용신이면서 스펙으로 세팅이 될 거냐? 차원이 틀리죠. 식상이 용신이 되는 경우, 물론 가족관에서도 이거 부분이 나타나긴 하지만, 그죠? 가족관에도 자식이 우선이잖아요. 월제 식신상관격, 자식에 대한 부분, 애정이 굉장히 강해요. 식신의 상관은, 왜 그 여자 입장에서 상관이 자식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강합니다. 식상, 자식에 대한 부분이. 그런데 이 식신상관을 용신이 됐을 경우는 그것이 뭘 그냥 곧 밥줄이 되지요. 식신상관 용신이 밥줄이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인성이 용신이고 식상이 스펙으로 세팅됐을 때보다 식상이 용신인 경우 더 식상에 집착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겠죠. 왜? 그게 밥줄이 되는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의 식상이 인성이 운에서요. 월지에서는 아닙니다. 월지에서는 각기 제각기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연장통수 연장들 가만히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뭐 톱이 있고 나무가 있다고 해서 서로 자르는 안 자릅니다. 그런데 운에서 식상을 치는 인성운이 들어와 버렸다. 이건 운에서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운이냐, 운도 대운, 요운, 월운 다 돌잖아요. 그게 전부 다 운입니다. 얘가 맞았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들어와요. 왜 심각한 문제냐? 활동력에 지장을 받은 거잖아요. 용신이 됐든 상신이 됐든, 그죠? 상신 아니죠? 용신이 됐든 스펙이 됐든이죠. 용신이 됐든 스펙이 됐든 운에서 식상을 때리고 들어왔다. 어려운 문제죠. 왜? 내가 나가서 돌아다니기 위해서 나가서 벌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걸 때려버린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일간의 활동력을 막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식상이 운에서 피상이 되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럼 두 가지죠. 하나는 내 움직임 제한을 받았고, 하나는 또 뭐예요? 자식이 어려움에 처한 거잖아요. 이게 만약에 인성용신에 저기 뭐 식상 스펙이 세팅되어 있을 경우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만약에 식상이 용신이에요. 용신하고 스펙이 용신이면서 식상이 운에서 와 때렸다. 그러면 내 활동력이 무너지는 것 뿐만이 아니고 밥줄마저 끊기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성이 용신인 경우 스펙으로 세팅됐을 때는 용신이 밥줄은 안 끊겨요. 단지 내 활동한 영역이 변화가 오거나 움직임에 지장을 받는 정도지만, 그렇죠. 이게 용신이 돼서 밥줄이 됐을 경우, 다시 말해서 낚싯대로 고기 잡는데, 낚싯대 용신이라고 그랬죠. 물고기가 상신이고, 낚싯대로 고기 잡는데 낚싯대 부러진 거 똑같은 거죠. 인묘가 돼 있거나, 운에서 와서 때려서 피상을 입어버리면, 이때에 어떤 일을 벌여? 내가 하던 일을 못하고, 진로를 변경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서울 올라가는데, 대전에서 서울 올라가는데, 올라가다 차가 고장나서 결국은 회항에서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연결된다는 거죠. 내가 식당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용신이 될 경우 식당이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지만, 인성을 용신을 쓰고 있는데, 이게 스펙으로 세팅됐다고 그러면, 내가 장사는 잘 되는데, 방법 내지는 위치를 한번 변경해보고 싶은 이런 상황이 들어온다는 거죠. 용신이 됐든 스펙이 됐든 우야했던 식상에 맞으면 자식한테는 어려운 문제가 당도록 하죠. 여자 입장에서. 그럼 남자 입장에서는 뭐죠? 행동 상황은 똑같지만 가족적인 거는 남자 입장에서는 내 후배예요. 나보다 밑에 사람들 또는 내 제자들 이렇게 형성이 되죠. 그런 부분들 운에서 피상됐을 경우 이게 참 심각한 문제가 온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식상으로 살을 잡고 관을 잡는데 얘가 피상이 돼버리면 내가 관살이 무너져 내리죠. 내가 나를 공격해오는 이 어떤 일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움직여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관제 구설이 뜨고 살을 맞아서 병원에 들어가고 그죠? 관제 구설에서 법원에 드나들어야 경찰서 문을 왔다 갔다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움직임이 손발을 묶어놓고 패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식상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왜? 일간의 움직임이에요. 이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야생동물을 가둬놓으면 죽어버리잖아요. 못 움직이게 하니까. 마찬가지로 사람이 와서 활동하는데 손발 다 묶어놔 봐요. 죽어요. 얼마 못 가서.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이게. 식상이 얻어맞아 버리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긴 하지만 식상이 얻어맞았을 때는 용신이냐 스펙이냐를 분명히 구분해야 되지만 이 인묘돼서 발목이 잡힌 것과 똑같고 그죠? 스펙 그 다음에 이제 와서 인성이 들어와서 때려버리면 그 부분이 지장을 받아서 진로를 변경하거나 하던 일 그만두고 딴 일을 해야 되거나 여러 가지 일이 온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식상이 들어와서 인성이 들어 식상을 근다로 봤을 때는 바로 살이 살아나 버리니까 내가 제압하고 이
어떤 막아내던 것들 못 막게 되는 거잖아요. 그냥 얻어맞는 거죠, 관사를 이렇게. 이런 겁니다, 식신상관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로 손님들하고 사주를 보든지 내 사주를 풀어나가든지 이 식상부터 먼저 끄집어내서 봐야지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식신생재격이라는 말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만 결국 이 식상이라는 것이 움직여서 관을 해결한 다음에 돈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왜? 내가 회사를 가든 말을 하든 기술직을 가든 그죠? 관리직을 가든 어쨌거나 행동을 해서 내 노동력이 회사에 인정이 돼야 월급이 나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러는 모양새라는 거예요, 식상이. 그냥 내가 박사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말로 떠들든지 행동으로 보여주든지, 그죠? 내 능력을, 머릿속에 능력을 펼쳐 보여야 월급을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알고만 있고 말, 행동을 못해? 그러면 어려운 얘기죠. 이때 식신 하나만 있거나 상관 하나만 있으면 참 쉽다는 거죠. 그죠? 식신적인 얘기만 해주고 상관적인 얘기만 해주면 되잖아요. 그 부분에서 나머지 전부 다 이렇게 합쳐갖고 설명이 가능하니까. 그런데 두 개가 다 있어요. 특히나 이 월지에서 뭐 5달에 이제 예를 들어서 간목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게 식신상관이 월지에서 격은 상관격이지만 식신상관 두 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좌우면은 다 두 개입니다. 물론 인신사에도 두 개가 다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가 세고 하나는 약할 뿐이지. 근데 좌우면은 이 두 개가 힘이 같죠. 물론 하나가 세고 하나는 약합니다. 물론 활동력이 틀리고. 그렇지만 이 두 개는 월지에서 두 개 이 식신상관은 같이 봐줘요. 두 개를. 그러니까 식신 전문적인 것도 있고 먹거리 밥거리도 있지만 상관 말로 떠드는 것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가서 내가 사람 관리하고 힘한 대로 관리하고 서비스해도 같은 돈을 벌고 나가서 지게지고 다니면서 힘드니라고 삽질하고 험들고 땀 흘려가면서 여름에 더운데 겨울에 추운데 땀 흘려가서 일해서 벌고 싶은 생각이 우선 있는지 안 그럼 내가 편안하게 사람들 관리하고 장비나 관리하면서 같은 돈을 번다고 그러면 아마 땀 흘리는 별로 안 좋아할 거라는 거죠. 좀 그래도 수월하게 좀 편하게 옷 깨끗이 입고 그죠? 이게 딱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상관이 앞으로 튀어나와요. 식신보다. 이게 두 개 같이 있는 경우에 상관적인 부분이 앞으로 먼저 튀어나온다. 왜? 관리 서비스직이 우선은 앞으로 나와요. 그렇지만 식신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식신적 고집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내 주장이니까. 내 방식대로 살고 싶다. 이게 식신이거든요. 상관은 손오공이라고 그랬죠. 여러 가지 변화변동, 말도 많고, 이제 아무튼 호기심 천국이기도 하고, 이런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식신은 내 방식대로 살고 싶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타치를 받기 싫은 것도 있죠. 그렇지만 전문적인 데까지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것은 말로 떠든다, 이렇게 들어야죠. 이게 식신들의 특징들이죠. 전문적인 거. 식신상과 두 개 같이 있는 거. 전문적인 것을 말로 떠드는 직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엊그제도 어떤 분하고 얘기를 했지만 5달에 을목일간도요. 이거 식신상관이잖아요. 물론 업종은 틀리지만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이 5달에 을목인데 월제 식신상관격이잖아요. 전문적인 말로 떠드는 데는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서로가. 근데 용신이 이제 5 밑에 축이 붙었으니까 개수가 편인 용신이라 사업 돈 버는 문서들 그쪽에서 청중을 제압하고 이끌어가고 막 이런 분들. 이게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여자분도 있는데 그분도 어떤 그 미술 계통에서, 그죠? 미술 계통 전시, 그다음 디자이너 이런 쪽으로 가갖고 지금도 굉장히 어떤 그 명성을 날리는 분. 전문적인 말로 또 만들고 설명하고 막 이런 청년들을 모아서 이렇게 하는, 이걸 굉장히 잘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뭔 뜻이냐. 결국에는 식신상관이 두 개 같이 있는 경우는 두 개를 같이 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해석을 해줘야 돼. 그런데 이 둘 중에 하나가 임묘됐거나 피상이 되잖아요. 그럼 한쪽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없는 경우는 이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네 가지가 있다고 식신만 있고 상관이 있거나 두 개 다 있거나 없거나. 그렇죠. 없는 경우가 이런 것처럼 이 차용 상관을 갖다 붙여야 됩니다. 사실은
이 인성이 정인이 빠져버리면 말하는 것도 사실은 말은 잘하는데 말에 무게감이 없어요. 왜 정인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공부한 것 갖고 말하는데 정인을 채웠을 경우죠. 채웠을 경우에는 이 사람의 말에 신빙성 있고 사람들이 믿어주고 아, 저 대단한 사람 이렇게 인정해 주지만 인성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냥 떠드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게 상관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얘기를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준다 이런 얘기가 돼버리죠. 나는 열심히 열변을 토하는데 인정을 잘 안 해줘요. 왜? 무슨 말인지 알거든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인터넷이라든가 뭐 통신 매체 이런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런 데에서 내용들을 다 알아요. 옛날같이 이렇게 뭐 감추고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상대방도 이미 그것에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머릿속에 있는 정인을 착용한 전문적인 거를 얘기를 한다면 그때는 이 사람이 경청할 수밖에 없지만 채워지지 않는 그냥 대충 알고 있는 걸 떠든다고 그러면 아, 저거 틀린 말 하나 금방 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대우를 못 받는 거죠, 상관이. 말은 많이 하는데 소득이 없는 거죠. 안 되는 얘기만 자꾸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차용상관을 쓸 때도 분명히 쓰지만 이 인성을 반드시 채워야만이 성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인성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냥 일하러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냥 가서 단순 서비스, 단순 관리기죠. 단순 노동도 포함됩니다만 단순적으로 그냥 시키는 거 하고 그냥 일당 받아오는 이것밖에 못 한다는 거죠. 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좀 설거지를 한다든가 청소를 한다든가 그죠? 아파트 이런데 청소하는 거 또 뭐 저기 건설 현장 같은 데도 또 가면 해야 될 일도 많이 있죠. 그거 외에 잡다한 여러 가지를 특정되지 않고 여러 가지를 그냥 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이 인성이 채워졌으면 그 행동 하루를 같은 시간에 일을 했을 때 더 큰 고부가의 단가를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주 그냥 기본적인 것밖에 못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겠죠. 이런 부분들이 이 차용상관에 대한 인성이 채워지는 안 채워지는 부분이죠. 물론 월제 상관이 있어도 똑같아요. 이 상관이 격이 있어도 내나 똑같다는 거죠. 근데 이 사용함에 있어서 식신상관에 대한 부분만 정확한 이해만 가지면 내가 뭘 정확한 이해만 가진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사주에 처음에 이제 손님들하고 상대할 때 풀어가는 과정에서 내 것도 물론 다른 사람 것도 풀어가는 거죠. 거기서 잡아내서 해석하고 풀어나갈 수가 있다 이거죠. 요거는 이제 오늘 강의한 내용은 그겁니다. 식상에 대한 활용도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중요한 핵심 포인트죠. 이 포인트를 우리가 좀 정확하게 연습해도 그죠? 월지 원국에서 지장간이 없으면 절체도 써야 되고 절체도 없으면 차용상관 써도 이 월지의 세 가지를 무조건 꼭 익혀두셔요. 그게 아주 진짜 사주 풀어가는 아주 기초가 됩니다. 왜? 모든 사람은 움직여야 벌어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게 일간의 활동이라는 거 꼭 해두시고 요번 시간은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서는 이 식신상관이 관사를 보는 부분이 있잖아요. 식신상관이 관사를 봤을 때 관을 받냐 살을 받냐 또는 재를 받냐 또 틀려진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한번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인성에 착용한 부분을 한 번 더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강의할 거니까 지금 요번 파트하고 다음 파트 그 다음 파트까지 잘 보신다고 그러면 사주 풀어가는데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사주에 대한 기본 기초는 돼 있어야 되죠. 기저 생극제와 또 형증회합 이런 부분들은 기본은 돼서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사주 풀어가는 핵심 포인트는 식상이다. 잊지 말자 식상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튼 저희 유격수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기장 구독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이렇게 성원에 보답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더 구독, 좋아요 한 번 더 신청해 주시고 성원 좀 보내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